프랜차이즈 커피를 운영하는 업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받아오는 커피가 1kg에 4만 원에 육박합니다. 지금 커피 산업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위기입니다. 전례가 없는 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프랜차이즈들도 업계의 존폐를 고민할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어려울수록 본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옥석가리기에 다시 시킨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플러스 무궁무진한 커피의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심재범 커피 칼럼니스트 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여러 나라의 바리스타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또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커피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커피에 쫙 빠지고 실제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다 돌아다니실 수 있었어요? 네, 일단 저는 본업이 출장이 굉장히 빈번한 직장인입니다. 의외로 요즘 대한민국 직장인들 보면 거의 출장이 본업인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장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 현지에서 시간도 좀 많이 보내게 됐고요. 뭐 그것도 그거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저희 집사람, 저희 사모님이 커피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출장 다녀오면 맛있는 커피도 하나씩 사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에 관심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인적인 어떤 계기가 있으셨네요. 네. 그래도 웬만한 일반인들 아니고서는 일반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가서 먹고만 오지. 직접 뭐 세계 각국의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온다든가 그걸 비교 분석해서 글을 쓴다든가 이건 여간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커피 관련한 자격증도 그럼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커피 산업이 제가 이제 커피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를 기준으로 새로운 시기가 이제 분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자격증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커피도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 관련 자격증 하면 아는 게 바리스타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리스타 자격증도 국가별로 다 따로 있습니까? 근데 이제 뭐 바리스타라고 하는 건 뭐 사실 그리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운전면허증도 나라마다 다르고 뭐 그렇지만 뭐 운전면허증은 자동차를 무난하게 운전하는 거라면 또 F1 레이싱 머신도 있고 뭐 각 기관별로 드라이버 라이선스가 다르듯이요. 바리스타 역시 국가별로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좀 바리스타 자격증을 좀 좋아하는 나라다 보니 우리나라가 유난히 좀 많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건 커피협회에서 주관한 바리스타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전 세계에서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신 나라는 호주입니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인데요. 이쪽 사람들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커피를 잘한다기보다는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위생을 잘 처리하는가, 뭐 표준적인 절차를 잘 지키는가.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호주 관광청에서 주관하는 바리스타 자격을 땄고요. 그리고 커피인들 중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스페셜티 커피, 최근에는 스페셜티 커피, 미국 스페셜티 커피, 거기에 이제 커피 퀄리티 인스티튜트라고 커피 관련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커피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커피의 품질을 좀 확인하는 자격증인데요. 그거를 하려면 약 일주일 동안 24과목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24과목이요? 네네네. 그것도 취득하신 거예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빠르게 시험을 봤죠. 제가 시험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게 있다더라.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이런 걸 하나 하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알아봤을 때 미국에 한 100명, 한국에 근데 그 당시에도 한국에 한 5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시험을 보고 미국 보스턴에 가서 일주일 동안 시험을 봤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자격자가 전 세계 1만 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중에 한국인 몇 명입니까? 한국이 그렇죠. 7,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에 관심이 많군요. 그리고 뭐든지 열심히 해요. 맞아요. 열심히 하죠. 진짜. 방금 말씀 주셨던 그 스페셜티 커피. 요즘도 저 주변에 한두 개씩 매장도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종종 들어가 보긴 하는데 이 스페셜티 커피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가요? 그래서 이제 스페셜티 커피가 유행이다 아니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 이렇다고 하면 뭔가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흘러간다라는 건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스페셜티 커피는 미식의 발전이랑 같이 갑니다. 사회 트렌드가 2000년도 밀레니엄 이후부터 미식이 전 세계적으로 발전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거의 밀레니엄을 약간 지나면서부터 유명한 셰프, 다양한 셰프들이 TV에 나오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듯이 그 시기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 먹고 맛있는 음식과 어울리는 굉장히 비싼 와인을 마시고 나서 애프터에
캐러멜 마키아또 뭔가 좀 어색한 거죠. 예. 그 미식의 흐름처럼 원래 품질 그리고 좋은 재료 거기에다 요리사들의 굉장히 섬세한 기술 다양한 창의력들이 만난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느낌에 어울리는 창의적인 음료 원재료의 특징이 발현된 커피에 대한 수요가 발전을 하기 시작했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스페셜티 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스페셜티 커피라는 네. 건 도대체 일반적인 커피 원두와 원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원두 굳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커피는 이제 로스티드 비니 예. 원두라고 하면 생두 아예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점에 가서 먹는 고기가 있다면 아예 흔히 말하는 소 품종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셜티 커피는 아예 생두 자체가 좀 다르고요. 네.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큐레이터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인들도 커피 문화의 중심에 있는 국가다 이렇게 그렇죠.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커피를 좀 경제적으로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제 커피 지수 저도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이런 지수가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됐는데 이 국제 커피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얼마나 높은 수치까지 올라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국제 커피 지수는 또 뭔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국제 커피 지수 설명하기 전에 커피 지수 지금 최고치가 며칠 전에 새롭게 우린 또 신기록을 되게 좋아하니까 예. 신기록을 기록했는데 그게 이제 358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수치 제가 커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지 한 20여 년 정도 됐는데 20여 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봤던 수치는 100 기준입니다. 커피 지수는 특히 100이 거의 견고한 마치 우리나라의 환율이 1,200원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착화됐었다면 커피 지수는 100이 가장 오랫동안 됐고 거의 100을 기준으로 모든 산업에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358이면 3배가 훌쩍 넘는 수치죠. 근데 커피 지수가 이제 어떻게 돼 있냐고 하면요. 커피 지수는 뉴욕 선물시장 뉴욕 뭐 선물 시장은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된 나라 또 있는데 뭐 런던의 선물 시장, 파리의 선물 시장도 있는데 결국은 자본주의의 총합은 뉴욕이죠. 뉴욕의 선물 시장이 있는데 뉴욕의 선물 시장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석유도 있고 농작물도 있는데 그 중에 의외로 비중이 큰 게 커피입니다. 현대인들한테 카페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게 유통이 된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지수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350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의 기준은 가장 뭐 미국 기준으로 1파운드 무게 1파운드당 가격입니다. 그래서 350이면 1파운드당 350센트, 3달러 50센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그럼 이제 커피 가격은 뭐 커피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셜티 커피 이거는 절차들이 복잡해서 이 사람들만 인증된 커피라고 하면 그냥 문자 그대로 생필품으로서 카페인을 보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커피는 다 커머디티 커피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커머셜 커피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는 생필품으로서의 커피는 커머디티 커피인데 이 커머디티 커피의 유통 가격은 이 국제 커피 지수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3개월 뒤에 이 가격이 받을게 미리 땡겨서 이 가격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커머디티 커피라고 하는 가격이 지금 3달러 50센트인 거죠. 3달러 50센트는 파운드 가격으로 기준으로 하면 1kg로 우리들에게 1kg가 익숙하니까 1kg 기준으로 하면 이제 7달러 그리고 요즘 또 환율이 급격히 올랐죠. 환율 기준으로 하면 지금 커피 생두가 1kg에 10,000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제세 공과금 그리고 수입 비용 거기다 로스팅 비용 거기다 이제 사실은 이제 생도들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리 큰 의미가 없고 저희들한테 가장 큰 거는 소비자들 그리고 소비자들과 거의 유사한 게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를 운영하는 업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받아오는 커피가 1kg에 4만 원에 육박합니다. 와, 그러면요. 이렇게 국제 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면 조만간 우리가 즐겨 마시는 프랜차이즈 커피 가격이 다 오르고 개인 소매 커피점에서의 커피 가격이 다 오르게 될까요? 일단은 작년부터 꾸준하게 벌써 올랐어요? 프랜차이즈 커피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이제 가장 뭐 말이 많은
프랜차이즈 커피의 핵심인 스타벅스. 스땡땡이죠. 예. 스타벅스 커피가 모든 커피 가격을 기준으로 선도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올렸는데 거기 이미 이걸 조금 예상해서 조금씩 올렸고요. 예. 얼마 전에도 추가로 인상했습니다. 이제 스타벅스가 오르면 다른 프랜차이즈가 같이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메가커피, 컴포즈 이런 커피들, 백다방 같은 커피들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죠. 벌써 올렸군요. 네. 그럼 또 올라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환율이라는 게 과거 같았으면 뭐 요즘 우리나라 환율이 뭐 1,500원을 돌파하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난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환율이 3,000원대로 가버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하니까 확 와닿네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고 예. 앞으로 이게 고착화될 것인가 예. 아니면 이게 단기적인 수급의 불균형이냐를 이제 프랜차이즈들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지금 임시 미봉책으로 요게 잠시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잠시만 될 거라는 기준으로 올렸는데 네. 만약에 이게 고착화된다고 하면 이제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마시자는 말을 하기가 하겠네요. 힘든 상황이죠. 자칫 잘못하면 진짜 커피 한 잔에 10,000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그거는 이미 거의 충분한 시나리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다.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렇겠죠. 네. 예. 그럼 스페셜티 커피 가격은 국제 커피 지수 여기에서 별도로 산출됩니까? 네, 아까 얼핏 얘기를 드렸는데 국제 커피 지수는 뭐 커피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제 커피 지수는 사실 이렇게 오른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 커피 가격이 오른 건 일단 뭐 생산이 부족해졌고 예. 수요가 늘어났고 예. 가수요인데요. 예. 사실 이거를 뭐 정확한 산출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죠. 예.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산출해 봤을 때 생산량은 그래도 늘었습니다. 사실 뭐 줄었다 뭐다라고 하는데 여러 논란은 있는데 생산량은 따져봤더니 늘어났습니다. 근데 생산량이 이쯤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는 예. 덜 늘어났을 뿐이고 예. 그리고 소비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20%가 안 됩니다. 생산량은 예전보다 5%에서 10% 정도 늘어났고 소비량은 20%입니다. 그럼 이 갭이라고 하는 건 10%밖에 안 되죠. 그런데 농수산물의 특성이 그렇죠. 한 10%만 늘어도 가격은 폭등하던데.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사실 이게 말하는 커머디티라고 하는 건 예. 사실 생필품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국제시장으로 가면 가수요에 대한 투기 자본이 들어갑니다. 이 투기 자본들이 급격하게 가격을 치고받고 올리다 보니 이렇게 지금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는 저희들은 이거면 한 150을 돌파하지 않을까 작년 가을부터 예상을 했는데 예. 현실은 이미 350이죠. 그렇군요. 예, 패닉 바잉이라고 보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올린 겁니까? 아니 뭐 그거는 전 세계에서 커피를 안 마시고 주로 네. 차를 마셨던 문화권 아시아에 하나 있죠. 중국. 네네네네. 중국인들이 이제 차 대신 커피를 즐겨 마시기 시작한 거군요. 실질적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면 진짜 가격이 엄청 뛰겠네요. 네네네. 한두 분이 아닌 여기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선물을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또 투기까지 붙어 보다 보니 3배 가까이 뛴 거군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커피도 일종의 기후식품이니 네네. 중국인들이 커피 맛에 익숙해졌다. 네. 이거 안 떨어지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대체품은 계속 나올 수 있고요. 커피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뛰면 곧바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이 어려운 거죠. 예. 이미 거의 맥시멈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후 변화까지 다시 되다 보니 뭐 설이 한 번만 끼면 예. 브라질에 설이 한 번만 끼면 커피가 우두둑 떨어지고 예. 그러면 이제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뭐 현상이 발생을 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와 반대로 스페셜티 커피는 좀 번거롭습니다. 네. 나 이 커피가 어때? 그러면 이 커피를 테스트하고 나 이 커피가 괜찮아. 근데 커피 가격이 나는 조금 더 주고 살게. 라고 하면서 스페셜티 커피 산업은 소비자들, 즉 중간 소비자들도 커피 가격 다양하게 개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기준 가격이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나와 있죠. 네. 스페셜티 커피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커피 테이스터들이 커피 향미, 맛, 질감 이런 걸 평가해서 100점 만점으로 80점 이상의 커피들인데요. 네. 커피 점수에 따라 가격이 대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트라인을 통과한 커피는 과거에는 커머셜 커피의 2배 가격에
판매가 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컨센서스 네. 동의가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시기는 커머셜 커피의 일부 가격이 스페셜티 커피 가격을 넘어서는 현상이 됐죠. 그래서 이제 스페셜티 커피도 가격의 압박은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가수요와 투기 수요가 아직 없다 보니 예. 작년에 했으면 우리 원가가 이렇게 됐으니까 시세가 됐으니까 조금만 더 올려볼 수 있을까? 이 정도는 있지만 이렇게 스페셜티 커피는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았죠. 네.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은 커머셜 커피 시장의 폭등에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의외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네. 예. 중국마저도 입맛이 커피로 바뀌었다. 네, 네. 그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진짜 커피가 대세의 차문화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네.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터 커피 시장이 이렇게 각광받고 급상승하게 됐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좀 많아요. 예. 뭐 이거를 사회학자가 볼 수도 있고 예. 경제학자가 볼 수 있고 뭐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는 네. 저희들과 같은 직장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의 발전, 특히 우리나라도 좀 그런데 사회의 발전과 굉장히 맞물립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흥청망청하고 있는 술을 많이 마시거나 예. 그렇게 됐다면 지금은 카페인을 때려 부어서 예. 일을 해야 되는 사회죠. 그러니까 카페인은 계속 부족한 사회입니다. 특히 OECD 국가들의 뭐 노동 강도는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 역시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노동의 강도가 세밀하고 강도 역시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노동의 친구인 카페인이 필요한 거죠. 예. 잠도 좁고 집중력도 올리기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들이 국가들이 발전을 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굉장히 카페인의 필요를 많이 느낀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보여요, 진짜. 네. 예. 저도 일하기 전에는 커피 하나 탕비실에서 내려서 놓고 시작을 하게 되니까요. 또 다른 요인들 좀 발견한 거 있으세요? 그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생필품로서의 커피도 있다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생기면 또 뭔가 한 번씩은 좀 자기만의 여유 시간을 가져요. 과거에는 아까는 뭐 얘기 들었듯이 여행을 얘기하고 뭐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고 여가 시간에 뭐 술도 마시고 뭐 와인과 같은 술을 과거처럼 폭음의 문화가 아닌 자기 만족형 음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커피는 되게 연료이면서 자기 만족형 음료라고 하는 특징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렇네요. 예. 이제 빨리 힘을 내기 위해서도 커피를 마시지만 끝났다. 커피 한 잔 마시고 편안하게 쉬어야지. 이런 느낌도 있죠. 그러다 보니 다시 커피에 대한 수요가 이제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혹시 스타벅스 같은 대규모 프랜차이즈들의 대두 이것은 영향이 없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커피 산업은 흔히들 말하는 대로 약간 세대가 있어요. 네, 세대가 있는데 대부분의 전 세계는 이제 커피를 좀 많이 마시기 시작한 게 이제 인스턴트 커피의 보급이죠. 그렇죠. 인스턴트로 막 빨리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인스턴트 커피가 보급이 많이 된 나라는 미군이 주둔한 국가들이 많아요. 미군들이 이제 군인들에게 합법적인 마약, 그게 카페인이죠. 합법적인 마약을 공급하면서 사람들에게 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커피 인스턴트가 보급이 됐고, 그게 이제 블랙마켓으로 나오다 보니 미군이 주둔한 국가 한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유럽의 뭐 일부 국가들 이쪽에서 이제 인스턴트 커피를 통해서 사람들이 발전을 하고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카페인이 보급이 된 이 시대가 이제 1세대라고 보통 합니다. 가장 많이 커피 보급이라고 하면 사실 2세대가 커피 역사상 가장 큰 변화입니다. 보통 이제 2세대에서 완벽한 게임 시프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전까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커피는 집에서 마시는, 가장 큰 경제권인 미국에서는 커피는 집에서 마시는 커피였다면 스타벅스가 처음으로 프랜차이즈로 커피를 밖에서 마신 거죠. 근데 이전에 이제 제가 처음에 미국에 출장 갔을 때 다이너 같은 데서 커피를 사서 마신다고 하면 한 잔에 한 20센트 내외였어요. 그냥 커피는 그냥 주는 거죠. 미드 같은 데 가면 뭐 주인공들이 이제 항상 나쁜 사람들 피해서 어디 식당에 가서 앉잖아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으면 뭐 그러면 익숙한 서버가 롱타임 노씨 그러면서 커피 한 잔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게 왜 그럴까?
뭐 친하니까 준하는데 그게 나중에 계산서에 보면 10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피는 굉장히 이제 중국집의 단무지와 예. 같은 느낌이죠. 예, 예. 가장 기본적으로 패키지였다면 이제 스타벅스는 하버드 출주는 이탈리아로 출장을 가서 깜짝 놀라요. 예. 너무 맛있어서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게 돈이 될 거로 보이는 거예요. 에스프레소는 빨리 나온다는 의미의 에스프레소거든요. 예. 커피가 빨리 나오죠. 거기에 물을 타면 아메리카노죠. 네. 그럼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늘릴 때 그렇죠. 거기에 우유를 넣으면 가격 라떼. 또 붙이는 거죠. 그렇네요. 거기에 시럽을 넣으면 첩첩산중으로 붙이는 거죠. 이 시스템마다 돈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 이걸 또 테이크아웃까지 하다 보니 부가가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이게 바로 전 세계 프랜차이즈 커피의 표준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어디 가면 이제 아메리카노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똑같이 이 프랜차이즈 커피 산업이 표준화가 됐다면 스페셜티 커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밀레니엄을 기준으로 커피의 맛과 향미, 품질을 가지고 가는 커피 산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네. 야, 이렇게 커피 하나로도 인류사를 알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네. 재밌는데요. 스페셜티 커피, 이것도 네. 여쭤볼게요. 네. 저는 그냥 뭔가 커피 원두를 네. 생산하는 과정에서 네, 네. 조금 더 품질이 좋은 걸 따로 띄어다가 네. 스페셜티 커피입니다라고 네. 부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스페셜티 커피는 처음부터 재배할 때 따로 분류해서 이건 스페셜티 커피로 만들어야지 하고 재배부터 처음부터 구분되는 겁니까? 하나만 먼저 얘기를 하면 스페셜티 커피라는 호칭을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뭐 스페셜 하면 이렇게 사실 어디 가서 스페셜이라는 사람 치고 스페셜한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예. 그래서 본인 스스로 과잉적인 표현이 많은데 예. 미국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 스페셜 커피가 아니고 스페셜티 커피라고 된 거고요. 뭐 유럽 쪽에서는 프리미엄 아니면 고메이 커피라는 표현이 했는데 이제 워낙 이제 미국식이 매뉴얼 방식이고 표준화를 하다 보니 스페셜티 커피라는 표현이 됐고 이제 스페셜티 커피를 럭셔리 커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조금 예.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두 기준이냐 아니냐는 결론으로 말하면 스페셜티 커피는 품질입니다. 품질만 맛있으면 뭐로 가든지 좋기만 하면 스페셜티 커피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그러려면 좋은 품질의 커피를 따로 재배해서 프로세싱도 따로 하고 그리고 가공도 따로 하면 그걸 요거를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인정을 받는 커피들을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죠. 그 스페셜티 커피를 평가하는 뭐 기준이 뭐 4개인가 5개 뭐 총 정해져 10개. 있다고 하던데. 네, 총 10개나 10개. 돼요? 네. 제가 생각하기 10개가 나올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향, 네, 네, 네. 맛, 네, 네, 맛도 네. 한 뭐 산미 뭐 몇 가지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네, 거 몇 네, 개 네, 있고 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향이라고 하는 건 2가지로 구분이 돼요. 예. 웨트와 드라이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커피를 분쇄했을 때 향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물에 담궈서 우리들이 마셨을 때 향기도 있죠. 예. 이게 또 약간 다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사람이 뭐 앉았을 때의 느낌과 섰을 때의 느낌이 다르듯이 예. 커피 역시 드라이 프레그런스와 웨트 아로마가 좀 다릅니다. 이건 뭐 전문 용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고요. 맛을 네. 봤을 때는 이제 그걸 플레이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뭐 영어가 우수하다는 게 아니 그쪽 용어가 그렇죠. 영어로 표준화가 네. 돼 있다 보니 플레이버라고 하고요. 이 플레이버는 의외로 향, 아로마랑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또 그리고 이 맛에 대한 부분은 크게 4가지 기준으로 보면 돼요. 과일 계열, 예. 그리고 꽃 계열, 캐러멜 계열, 초콜릿 계열. 다양한 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맛과 향이 있고요. 다음에 밸런스. 예, 밸런스는 뭐예요? 밸런스는요. 저는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예. 자동차를 생각해 볼게요. 네. 밸런스 좋은 자동차는 세단이에요. 예. 뭐 좋은 자동차, 한국의 제네시스, 예. 뭐 메르세데스 예. 이런 차들이라면 밸런스가 조금 치우치고 스포티한 느낌이라면 이제 BMW. 예. 밸런스는 상관없이 좋기만 한 차는 포르쉐나 페라리죠. 예. 커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맛과 향미들이 잘 조합이 돼 있느냐, 예. 이것들이 개성이 다 강하면서도 네. 조합이 돼 있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아. 그러니까 무난하게 조합이 돼 있으면 좀 무난하게 좋은 밸런스지만 예. 굉장히 다양한 개성들을 가지고 가면서도 이게 잘 어울리면 그거는 극강의 밸런스죠. 이런 밸런스들이 있고 또 커피는 의외로 단맛, 스윗니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혹은
뭐 커피에 무슨 설탕이 들어가 있냐라고 하는데 이 단맛이 커피인들이 되게 어려워하면서도 요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뭐 좋은 음료를 마시면 우리 물도 먹고 그러면 맛있는 물 마시면 물이 달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모든 디테일들이 다 총합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달다라고 표현하듯이 커피에 그런 단맛과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야, 스페셜티 커피 안에도 진짜 3개가 있네요. 그다음에 저희가 궁금했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이게 좀 인기인 것 같은데 네, 네. 한 20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네, 10몇 네, 년 네, 전만 하더라도 핸드드립이라고 하죠. 네, 네, 네. 이거 일본 가면은 어떤 멋스러운 사람이 네, 네, 하나하나 네, 정교하게 네, 네, 내려주는 그거 보면서 마시는 그 유행이 있었는데 네. 이게 어느 순간 우리나라까지 넘어온 것 같아요. 네, 네, 네. 일본의 커피 문화와 우리나라 좀 비교 좀 해주세요. 이건 굉장히 필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과 한국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지향점도 비슷하고요. 어. 사람들 성향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핸드드립 커피 문화는 전 세계 이제 커피 산업이 3세대로 가기 전에 굳이 말하면 한국과 일본은 이미 이제 서구권에서 스페셜티 커피 3세대를 준비하는 동안 이미 우리들은 자체적으로 시작한 게 바로 핸드드립 커피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주의 기준, 즉 서구의 기준은 좋은 커피를 하기 위해서 되게 막 노력하면 싫어해요. 네, 왜냐하면 직원들의 인권을 생각해야 되고 예. 그리고 누구를 가리키기도 힘들고 예. 표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좋은 재료를 찾아오자라고 했다면 우리는 개인의 발전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이 많이 피곤하시고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좋은 커피를 비싼 커피를 갖고 온다기보단 내가 노력을 해서 이 좋은 커피를 잘 만들어 보자. 예. 그러려면 로스팅도 잘해야 되지만 이 커피를 짜내듯이 이 커피를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발전해 보자. 예. 굉장히 익숙하죠. 예. 우리들은 기업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들이 노력해서 기업을 회생하려고 노력하듯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전한 게 바로 핸드드립의 기술입니다. 예. 근데 한국과 일본에서 이것들을 발전했다면 이제 전 세계 스페셜티 커피 산업으로 통합이 되면서 핸드드립 커피가 다시 영역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핸드드립 커피는 굉장히 개인의 발전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일본 말고 직접 사람이 하나하나 짜서 내려주는 커피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표현을 푸어 오버 커피라고 그래요. 예. 우리는 핸드드립 이제 영어로는 쓸 수 있지만 영어 표현에서 핸드드립이라는 표현은 이제 없고요.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표준화로 하는 게 pour over인데 pour over는 영어로 하면 좀 때려 붓는다라는 느낌이라면 핸드드립 커피는 좀 정교하죠. 참고로 이제 일본 커피의 특징은요. 기사떼 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다방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기사떼를 한자로 찾아보면 끽다점입니다. 끽다점? 네. 근데 이제 우리 옛날에는 담배를 핀다라는 걸 끽연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런 표현도 이제 익숙하지 않지만 그 끽이 마시다, 피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끽다점 그래서 이 끽다점의 특징은 이 기사떼의 특징은 일본의 전통 문화로도 간주해서 외국인들이 이 기사떼 체험하기 위해 온 사람들도 많아요. 한국의 전통적인 핸드드립과 이번에 끽다점이 비슷한데 이 기사떼의 특징은 핸드드립 커피. 그리고 막 되게 예술가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리스타라는 표현을 안 하고 센세이라는 개념에 마스터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특이하게 담배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일본은 워낙 담배에 대해서 있지만 담배 피우기 위해서 끽다점에 가야 된다. 끽다점이라는 이름으로 기사떼이라는 이름에는 대부분 다 담배를 같이 피우죠. 그래서 이 끽다점의 대표적인 게 이제 도쿄에 있는 도쿄 샤테이 핫도라고 하는 커피가 이제 도쿄의 끽다점 기사떼의 대표적인 매장 중에 하나인데 이 커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서 창업한 데가 바로 블루바틀입니다. 블루바틀의 제임스 프리먼은 끽다점 일본의 기사떼 샤테이 핫도그라는 데 가서 핸드드립 커피를 마신 순간 나는 밍크코트를 입으로 먹는 것 같아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식 커피를 굉장히 보급하다 보니 블루바틀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나의 장르가 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 이게 국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본과도 비교를 해봤고 뭐 미국 프랜차이즈들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다. 이건 다 아실 거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정말 애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맞아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일단 많이 마셔요. 많이 마시고 사회 자체가 전 출장을 많이 다녀서 사회를 되게 비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평균적으로 뭐 일을 열심히 하는 흔히 말하는 상류층들은 다 열심히 하죠. 근데 국가 전체가 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국가 전체가 이렇게 하는 데는 뭐를 해도 다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커피를 마시고 카페인 보충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는 커피를 이렇게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물가 수준 대비 커피 가격이 우리나라는 싼 편입니까? 비싼 편입니까?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저가 커피가 나오기 전에는 비싼 편이었죠. 비싼. 특히 미국 뭐 가장 많은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의 커피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좀 저렴해요. 상대적으로 한 절반 정도의 느낌이에요. 체감하는 물가는.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비싼 편이었는데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 이후에 저가 커피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 커피는 사실은 지금 무한 경쟁이 들어가면서 저가 커피 경쟁이 들어가면서 지금은 거의 세계 최저가라고 봐도 오히려 그 경쟁 때문에 더 떨어진 거군요. 그렇죠. 이제 저가 커피를 범주 안에 넣지 않는다면 비싼 커피인데 여기서 말씀하신 저가 커피라는 게 흔히 말해서 별다방, 콩다방 말고 그 밑에 브랜드들 말씀하시는 거죠? 고기가 이제 통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고기가 안 들어간다면 이제 커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뭔가 조금 사치제에 가까웠다면요. 이제 거기가 들어가면서 생필품에 가까워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봉지 커피라든가 예전에 인스턴트 커피 이것도 많이 즐겼는데 어떻게 보면 커피를 즐겨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독특한 문화라든가 워낙 사회 현상을 잘 보시니까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일단 한국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우리나라만큼 많이 마시는 나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외국에서는 다 따뜻한 걸 마시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동남아시아들이 좀 마시긴 하지만 한국처럼 많이 마시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논쟁이 굉장히 많고 스페셜티 커피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즉 아이스 커피로 가면 향미 성분의 90%를 인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뭐 포르쉐나 페라리를 사륜구동으로 타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프로드로 타는 거나 마찬가지죠. 커피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아이스로 먹으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커피인들도 어디 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요. 그렇군요. 그렇듯이 이제 한국의 아이스 문화는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다곤 하지만 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빨리 마셔야 되고 카페인을 빨리 보충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이 워낙 덥잖아요. 근데 이제 또 사회학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면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을 갖고 있는 몬순 기후, 특히 한여름에 찌는 듯이 더운 나라에서 이 정도 경제 규모를 만든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쯤 되면 사람들이 늘어져서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여름에 너무 덥고 또 겨울에 너무 춥고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고 실질적으로 OECD 국가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서한해양성 기후죠. 뭐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이게 커피의 도시인데 여기는 가면 되게 좋아요. 가보면 1년 내내 기후가 똑같습니다.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춥지 않고 그러다 보니 옷 하나 갖고 1년 내내 할 수도 있고 겨울에 난방할 걱정할 필요도 없고 흔히 말한 대로 우린 여름에 더워서 고생하거나 겨울에 추워서 고생할 일도 없죠. 이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치열한 데서 아이스 커피 마시면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근거 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실제 많은 분들이 커피를 약간 우리나라는 특히 에너지 음료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도 워낙 바쁘게 시간을 쪼개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버터 커피인가요? 그게 또 유행이었던 적이 있잖아요. 사실 커피를 일과 결부시키거나 사회상과 결부시키는 거 저는 굉장히 적합해 보여요. 그런 관점에서 여쭤보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문화는 삶의 질을 봤었을 때 점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삶의 질이 네. 나아지는 방향으로 커피 문화가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아이고 더 치열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얼죽신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스 커피만 고집하는 문화가 더 강해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는 사실 좀 어찌 보면 제 톤이 좀 부정적일 수,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라는 거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성취를 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커피로 아까 얼핏 얘기 드렸듯이 커피로 인한 위로의 시간이 한 번씩은 있습니다. 네. 이제 스페셜티 커피는 다양한 맛과 향미인데 보통 여유가 있으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좋은 와인도 마시고 이러면 좀 굉장히 복잡하죠.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이 드는 거죠. 맛있다가 아니라 진짜 맛있는 음식은 어떻게 이 재료를 이렇게 했을까? 정말 좋은 재료야. 고기가 너무너무 맛있어. 근데 이걸 고기를 생선 맛이 나게 해? 근데 거기에 새로운 와인을 마리아주하면 세 개의 유니버스가 머릿속에 충돌이 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이제 미식의 세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는 좀 바쁘죠. 할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이것들이 가장 유사하게 될 수 있는 유니버스가 바로 스페셜티 커피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잠깐의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이 여유 있는 시간으로 커피도 마시다 보면 그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에너지 드링크였던 커피를 본능적으로 좋아하죠. 힘들 때도 좋아하지만 커피 마시면 내가 힘이 생기는 것 같아. 이 느낌 자체를 좋아하다 보면 커피 세계, 스페셜티 커피 세계에 관심을 갖죠. 거기다 우리나라는 또 워낙 치열한 뭐든지 공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스페셜티 커피를 경험하면서 자기 위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전 앞서 우리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거와 결부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커피 한 잔 하려는데 나만을 위한 위안이 되기 위해서 좋은 거,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이런 거 이왕이면 마시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저라고 할게요. 우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처럼 커피를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다 먹어보고 마셔보고 커피를 고르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한국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이 나라 원두, 이 나라 커피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추천을 좀 해주세요. 맞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카페인이 들어가야 되니까 모든 나라인데 이제 커피는 아까 얼핏 얘기 드렸듯이 때르와 지역별 때르와에 따라서 다양한 맛과 향미가 납니다. 이게 또 재밌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좋아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제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는 커피인들 가운데 딱 정설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건 이게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르완다나 부룬디에서 생산된 커피를 좋아합니다. 르완다하고 부룬디. 사실 같은 나라예요. 르완다하고 부룬디는 바로 옆 나라인데 붙어 있으니까 이제 르완다인데 르완다에서 생산되는 커피는 독특하게 커피를 하면 나중에 커피를 마시면 홍삼 향기가 나요.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는 홍삼하면 이제 눈이 풀려요. 기분이 좋고 홍삼을 먹으면 힘도 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홍삼에는 부모님들과의 추억이 있죠. 야, 너 공부하니까 힘들지. 홍삼 먹고 힘내. 이런 이제 그런 추억들이 한 번씩은 다 있다 보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 홍삼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호감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미식으로 판단을 하면 이걸 사회적인 문화적인 접근 없이 미식으로 판단하면 이 홍삼의 맛은 생포테이토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먼지 맛이라고 합니다. 그럼 갑자기 이러면 이제 이해가 안 돼요. 막 세계관이 충돌이 되는데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사포닌 성분 기억하시죠? 알죠. 쌉싸름한 맛. 근데 이걸 홍삼이라는 걸 배제하면 떨떠름한 맛, 먼지 같은 맛이라고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르완다 커피를 마시면 이건 먼지 맛이나 생감자 맛이나 그래서 국제 커피 가격이 좀 높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커피에서 무슨 홍삼이나 정간장인가 뭐 이런 느낌이 나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커피를 되게 유난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커피와 문화적인 측면이라면 기본적으로 커피가 갖고 있는 섬세한 향미의 총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티오피아 커피가 다양한 꽃향, 장미향,
뭐 이런 것들이 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논쟁이 되는 데가 이제 파나마에서 나온 네. 게이샤 커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의 게이샤와는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만 예. 원산지가 에티오피아의 고리 게이샤 숲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흘러서 이름이 뭐야? 게이샤. 다른 사람이 게이샤라고 적다 보면 게이샤가 된 건데요. 이 커피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향미의 다 총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와. 네. 파나마산이고요. 네네. 예. 원래 에티오피아에서 낸 게 파나마의 보케테 지방의 화산토와 고지대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섬세하고 복잡한 향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매우 극도로 심하게 비쌉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카페 사장님들 정말 많을 거예요. 네네네. 그분들에게 지금 불경기로 고민들 하고 계실 텐데 카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조언 하나만 해주신다면. 이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수험생들한테 그렇죠. 쪽집게 과외 잘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비슷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얘기를 드려야죠. 예. 저도 되게 고민했는데 지금 커피 산업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위기입니다. 네. 아까 뭐 환율 얘기를 했듯이 예. 전례가 없는 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다만 이제 프랜차이즈들도 업계의 존폐를 고민할 정도이기 때문에 카페 점주님들, 프랜차이즈 점주님, 아니 개인 점주님들은 이걸 되게 고민인 상황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려울수록 본질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초기에 됐을 때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지금 이 정도로 성장했던 이유는 좋은 품질이거든요. 근데 좋은 품질의 기본은 좋은 품질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들에 대한 존중이에요. 예. 좋은 거 나눠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한 게 바로 스페셜티 커피죠. 네. 그러다 보니 소비자 역시 좋게 해주시고 이분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이 커뮤니케이션이 같이 겹치다 보니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확장이 됐듯이 지금은 옥석 가리기에 다시 시킨 것 같습니다. 좋은 품질의 커피로 노력을 하시고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신다면 소비자들도 진짜 좋은 커피와 나쁜 커피가 분리되는 시장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알려줘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재범 커피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